안녕하십니까? ABO 김봉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효과성,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나갈 건데요.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 뭘까요?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이청득심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면 경청하라. 즉 입을 내밀지 말고 귀를 내밀어라 라는 그런 지침이 들어있는 사자성어죠. 이청득심. 커뮤니케이션이 효과가 났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내가 어떤 말을 잘 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진정한 효과는 상대의 마음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그분과의 대화를 했을 때 그분 마음 안에서 어떤 경험과 반응이 일어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더니 사람들은 상대의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이해하면서 경청해 준다라면은 그의 마음은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즉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드디어 우리는 공감들을 가지고 상대의 입장에 서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내가 그분을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그분의 감정을 공감하면 공감할수록 그분과 나는 친구가 될 수 있고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느님이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히브리어 원문에는 우리는 지혜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 히브리어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레브스메아라고 되어 있다. 레브스메아. 이 레브스메아는 레브는 마음이라는 뜻이 마음. 스메아는 듣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 바로 이것이 지혜를 주십시오 했다라는 뜻으로 번역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졌는데요. 이 듣는 마음이 왜 지혜의 핵심이냐면요. 자연을 잘 경청하잖아요. 그러면 이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그리고 만약에 리더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경청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인간적인 도리를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리를 잘 듣잖아요. 그러면 나의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백성의 음성을 잘 듣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 통하는 관문은 바로 경청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는 레브스미아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번역할 때 지혜라고 번역되었던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신 알버트 메라비안 박사가 커뮤니케이션을 분석을 해보니까 커뮤니케이션에는 언어, 우리가 쓰는 말,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7%에 불과하고 나머지 비언어적인 몸짓 또는 표정, 자세, 눈빛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한 55%가 차지하고 말하는 방법, 어조, 억양, 뭐 음성 이런 것들이 약 38%를 차지하더라. 결국 93%의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요. 정보의 영역이 아니라 감성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경청을 전제로 해야 되고요. 상대를 이해하려면. 근데 경청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중해서 해야 돼요. 몰입해서 온전하게. 그 누구 입장에서? 상대의 입장에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할 것인가?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끝나면 내가 어떤 논리로 이야기를 해서 저 사람을 설득할 것인가가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 안의 이야기를 준비하느라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어떻게 모색하느라 상대의 입장에 있어서 온전히 경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쓰기 이런 것들은 배웠지만 경청은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는 것이 인생을 살면서 대단한 결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라비언 박사의 이야기처럼 커뮤니케이션의 93% 감성의 영역이다. 그래서 영성의 대가들은 이 지구상의 물이 바다가 모든 육지를 연결하고 있듯이 감정이 모든 사람을 연결하고 있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논리적 차원, 이성적인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감성적인, 감정적인 차원의 비언어적인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같이 움직이죠. 근데 더 주의해서 들어야 될 것은 어느 영역이다? 이 비언어적인 영역, 감성적인 영역에 그의 욕구를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앞에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다른 데를 보고 있다. 지금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네. 또는 눈빛이 진지하지 않거나 공감하지 못한 눈빛이다.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이미 다 같은 공통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주제를 꺼낸다. 그건 뭐 이미 채널이 서로 다른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MBC를, 한 사람은 KBS를 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커뮤니케이션 효과성이 없다. 채널을 맞추려면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지하는 입장에서 온전히 상대의 입장에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상대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아마추어는 제품을 팔고 프로는 솔루션을 판다라고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아마추어들은 이야기를 하는 데 집중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프로들은 이야기를 듣는 데 집중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훨씬 더 여유로울 뿐만 아니라 상대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한 번, 두 번에서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경청을 하다 보면은 그의 욕구와 지금 현재의 관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욕구의 종류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해결하고 싶은 삶의 과제가 하나, 둘, 셋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기업가들은, 사업가들은 그 욕구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솔루션, 삶의 생활상의 과제와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받은 고객은 나를 은인으로, 친구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같은 과제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나에게 소개하는 그런 매개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키맨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인가,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런 것에 앞서서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을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의 과제를 가지고 있을까에 더 관심을 갖는다라면은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정말 거침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또 진지하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사실의 발견, 이 발견이 바로 프로들이 가고 있는 세계다라는 것을 오늘 공유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